친절한 상담 방송 4시 주식 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이번 주도 끝이 났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끝이 났는데 코로나는 끝나지 않죠. 코로나가 팬데믹에 이어서 이 엔데믹까지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데믹은 좀처럼 벗어나기 힘든 고질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정된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병되는 감염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나 댕결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엔데믹이 될 수 있다고 WHO에서 끔찍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물 경제도 망가지고 또 사람과 사람들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시장인데요. 그런데 이면에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눈길이 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내 계좌를 채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코로나 그리고 주식 스트레스 빵! 날려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올스탁의 최병진 전문가, 오창록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네, 30분 전에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했던 종목을 HTS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던 우리 시장 어떤 개별주 흐름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원격 의료 관련주가요 또다시 상승이 됐는데요. 어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원격 의료 도입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오늘 유비케어가 13% 상승이 나왔고요. 비트컴퓨터도 11%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업종도 강했던 업종인데요. CJ 제일제당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충격으로 집밥 문화가 생기면서 식품 기업들이 잇따라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음식료 관련 오늘 순환매가 돌았는데요. 샘표 식품은 상한가에 갔고 CJ 제일제당은 2.49%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특히 CJ 제일제당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매각 이슈로 말많은 두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리스크를 맞아서 이 증권사들은 일제히 목표가를 하향을 했고요. 거기다가 올해 1분기에는 배당까지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제 공시를 통해서 이 대규모 적자를 밝혔던 두산, 오늘은 마이너스 6.54%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나파 모스타트 관련주 보도록 할게요. 나파 모스타트는 췌장암 치료 관련주인데요. 이게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 효능보다 600배나 더 좋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관련주인 명문제약 상한가에 갔고요. 제일작품도 상한가, SK케밀감도 2.85% 강세를 거래 마쳤는데요. 이 전문가와 함께 이 나파 모스타트 관련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궁금했던 종목을 두 종목을 알아봤는데요. 저희 전문가와 함께 흐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J 제일제당 볼게요. 최병진 전문가. 1분기 호실적도 나왔고요. 오늘 음식료 관련주 순환매가 참 돌았는데요. 이 코로나 반사이익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 분쟁까지 엮였다면서요. 그렇죠. 아무래도 식품주 자체가 샘표 그룹이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전쟁 수혜주로서 어떻게 보면 관련한 이슈 테마가 발생할 때마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식품주 자체를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지금 CJ 제일제당 또한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의 10% 이상 상회를 하면서 시장에서 굉장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집콕 쪽들이 많아지면서 간편식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실적 또한 껑충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을 봤을 때는 식품주 가운데에서도
CJ 제일제당은 큰 형님격 흐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가격보다 훨씬 우상향 흐름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실적 기대감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이제 기대 심리로 인해서 지금 과거에 코로나 이전의 가격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면서 과거에 존재했던 지금 매물벽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 매물벽을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되는데 1분기 실적 또한 좋게 나왔지만 2분기 실적이 더더욱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사상 최대 실적을 올해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안전하게 한 34만 원 부근 잡아드리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종목 한 38만 원까지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추세가 전환되면서 내려온다고 할 경우에는 한 27만 원 정도를 이탈할 경우 투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26만 원에서 27만 원 사이에 어느 정도 지지대가 설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탈할 경우에 투매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CJ 제일제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최명진 전문가 지금 신규 매수가 좀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지금 30만 원 부근에서라면 이제 네. 중장기적인 관점이나 이제 중장기를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은 CJ 제일제당 이제 우량주입니다. 초우량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30만 원 부근에서는 천천히 모아가시는 부분 아니면은 이제 매달 급여에서 이제 적금식으로도 한번 투입을 하시는 것도 이상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게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면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내년부터는 꾸준한 성장세가 전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안전하게 모아가시는 시점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로 괜찮다고 하십니다. CJ 제일제당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나파모스타트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 나파모스타트가 췌장암 치료 성분인데요. 이게 코로나 관련한 렘데시비르보다 600배나 성분이 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오창호 전문가, 그러면 이 종목 오늘 다 좋았는데요. SK케미칼은 왜 이렇게 탄력이 떨어졌죠? 네,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네.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기업들보다 좀 상승폭이 많이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나파모스타트 관련 주들은 전일 이제 급등이 한번 나오고 오늘 한 번 더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가장 센 종목을 말씀드리면 이제 제일약품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제일약품 종목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반대로 이제 뭐 뉴지랩, SK케미칼 그리고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명문제약은 오늘 첫날 이제 처음으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뉴지랩과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20% 가까이 이제 상승을 보였었고 금일도 장중에는 20% 이상의 상승폭을 보였지만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그러니까 상승폭을 어느 정도 반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뭐 말씀해 주셨지만 기존에 이제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았었죠.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렘데시비르 관련주들이 정말 폭등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렘데시비르보다 약 600배 이상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어제부터 급등을 했습니다. 가장 센 제일약품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이전 그리고 작년도 여기 보시면은 작년 6월 14일에 이제 급등을 했었던 45,900원 위로 올려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가장 강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한 번 더 갭으로 상승을 하겠지만 이 종목은 신규 매수는 따라붙기는 이제는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셔서 아마 언제 사셨든 간에 전부 다 수익이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월요일 날 다시 한번 갭으로 상승한다면 그때는 이제는 조금이라도 좀 매도를 하셔서 챙겨 놓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제일약품에 대해서 또 알아봤는데요. 사실 오늘 갭 상승이 나왔잖아요. 근데 갭은 무조건 메꾼다라는 말이 있는데 당장은 안 메꾸겠죠? 앞으로 상승이 좀 남아 있으니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기존에 뭐 렘데시비르도 그렇지만 클로로퀸 관련 주들도 상승을 할 때 100% 이상의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빠졌었죠. 빠졌었던 부분까지도 감안을 한다면 충분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이제 항상 그렇다시피 가장 큰 위험은 상승이 크게 일어났을 때 매수하면은 이제 좀 더 수익을 볼 확률보다는 아무래도 좀 위험하고 마음도 좀 불편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이제 어느 정도 챙기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제가 궁금했던 종목 두 종목을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조정은 정말로 오지 않는 걸까요? 오늘 눈치 보긴 장세였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이 됐는데요. 내 종목은 눈치 보게 해서 상승하지 않았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도 가능합니다.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그럼 지금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상신 EDP라고요. 이거 제가 네. 주식을 한 지가 2월 말쯤에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 방송에 아마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올해 2월 말부터 하신 거세요? 네, 아. 저는 뭐 완전히 말하면 생초보죠 뭐. 그럼 2월 말에 매수하신 거세요? 이거를 맨 처음에? 아니고요. 네. 이거 산 지는 12일 날 처음에 방송 보고 제가 산 것 같아요. 아, 저희 방송 보시고 하셨어요? 그거는 하여튼 확실하지 않으시고요? 전문가분이 한번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한 5% 처음에 샀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게 상한가로 한번 가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빠지길래 이거 올라가겠다 해가지고 그럼 혹시 얼마에 매수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5%할 때는 네. 좀 많이 싸게 산 건데 그거는 지금 보니까 네. 핸드폰에는 안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 그 매수행 가격만 나오더라고요. 아, 그게 섞여가지고 평단가가 나오잖아요. 평균 단가가. 그게 얼마일까요? 그게 이제 평균 단가가 네. 7,670원이더라고요. 아, 평균 단가는 7,670원. 비중은요? 처음에 5%였는데 좀 늘려가신 거세요? 그 이제 계속 올라갈 줄 알고 조금씩 늘리다 보니까 15%가 됐어요. 아, 이거는 지금 최종 비중은 15%고요. 아유, 그래서 예. 지금 좀 손실 중이시네요. 그래서 이거를 네. 더 들고 가야 될지 앞으로 상승이 아니면, 나올지. 예. 그럼 목표가는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세요? 글쎄 뭐 저는 초보자라 잘 모르겠고 많이.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 800원 정도 올라가면 팔아야 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알아보려고요. 어느 선에서 네네. 팔아야 되고 어느 선에서까지 내려가면은 처분을 해야 되고. 네. 그럼 앞으로 하는지를 전망까지 좀 챙겨드릴게요. 상담 잘 예. 도와드릴게요. 네. 예. 오창호 전문가 연결 도와드릴게요. 상담 잘 받아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오창호 전문가 상승 EDP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이 종목 비중 15%인데 혹시 추가 매수도 가능하신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추가 매수는 한 5%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5% 정도요? 네. 예, 예. 이 종목 저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저께였죠. 그저께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그 다음으로 수소차 관련주 그 다음으로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요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섹터입니다. 바로 2차 전지 섹터거든요. 그래서 예. 2차 전지다 보니까 뭐 그날 이제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면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5월 13일 날 이제 장중에 25%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혹시 요거 상승할 때는 매도를 안 하셨던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아니 원래 이게 그 상한가가 가서 안 빠지면 그 다음날 또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비중을 이제 또 내려오길래 늘렸어요. 아, 네네.
잘 하셨다고 생각은 드는데 한 종목의 한 비중 20%까지는 가능은 한데 이 종목이 보시면은 차트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지금 좀 의미 있게 하락이 나왔었던 게 바로 2월 18일이에요. 그러니까 상신 EDP가 이제 작년도 2019년도 실적을 2월 7일에 발표를 했는데 일단 뭐 작년도에는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에서 좋은 종목만 좋았고 상신 EDP는 좀 그렇게 좋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 가격대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를 봐야 되는데 그날 2월 18일 날 저도 이제 장중에 이 종목을 보면서 무슨 일이지 했는데 요 날이 딱 그 회사의 기업 설명회가 있었던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큰 나쁜 악재는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고 최근에 좀 급하게 올라가는 정도로 요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상승과 하락의 탄력성이 좀 크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 종목이 상승을 한다면은 일단 9,000원 정도 온다면은 전량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9,000원 정도 되면은 이제 시청자분의 아마 매수가 대비해서 한 20% 정도 될 거거든요. 그래서 20% 되니까 한 9,000원 정도 가면은 뭐 절반 매도 하셔도 돼요. 절반 매도 하셔도 되고 전량 매도를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절반 정도는 꼭 매도를 해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시청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주식을 거의 처음 해보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올라갈 때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더 올라가 보여요.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가고 빠질 때는 또 한도 끝도 없이 빠질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이제 시청자분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원칙을 세워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나는 이 가격까지 온다면은 절반을 팔 거야. 혹시라도 뭐 호재가 뜬다면은 모르겠지만 시세가 나왔을 때는 일단 내가 매도를 해야 내 계좌가 진짜로 늘어나는 거지 그 전까지는 말 그대로 평가 손익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조금 상승을 했는데 오늘 수급 자체는 좀 좋아졌어요. 단기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었거든요.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었는데 오늘 또 다시 담았단 말이죠. 그리고 좀 길게 본다면은 최근에 이제 현대자동차하고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요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호재성 뉴스를 그저께 띄웠는데 요거는 뭐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끝나는 뉴스는 아니니까 좀 길게 보셔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길게 본다면은 코로나 이전으로 지금 아직까지 상신 EDP는 회복이 좀 덜 됐어요. 보시면은 이 종목은 이제 8,000원 위에 가야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좀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8,000원 위에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편하게 좀 보세요. 편하게 좀 보시고 그때부터는 이제 시청자분의 매수가까지 내려온다. 그때는 뭐 비중을 줄이시고 아래서 더 사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 1차 목표가는 9,000원. 그리고 만약에 지금 가격대에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떨어진다면은 오히려 5% 추가 매수 하셔도 되고 추가 매수는 근데 앞자리 6은 솔직히 좀 힘들 수도 있겠고 아직까지 좀 실적이 좀 1분기 실적이 오늘 발표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 HTS 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이 종목 만약에 급락만 안 나온다면은 7,000원대 초반에서는 5% 추가 매수 하셔서 평균 단가 조금 낮추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했을 때는 이제 시청자분의 평균 단가를 본절가로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추가 매수 해보셔서 평단가 낮추시고 꼭 수익 내고 나오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시청해주세요. 네, 전화 상담 풀어드렸고요. 자,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문자 함에 이 문자가 딱 눈에 띕니다. 예쁘시고 스마트한 앵커님 정말 감사드려요. 방송만 봐도 즐겁다고 하시는데요. 드릴 말씀은 S맥이 궁금하다고 하세요. 근데 전망이 궁금하시고 목표가 비중을 안 적어주셔서 혹시 신규 매수 고민 중이실까요? 끝자리 번호 2546님 풀어드릴게요. 자, 지금 S맥은 종가가 1,495원이고 오늘 2.61% 하락이 나왔는데요. 최병진 전문가, S맥 지금 변동성이 좀 심해 보이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네, S맥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최근에 강한 시세 분출이 나왔는데 그것은 이제 혈장 치료 관련한 이슈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상한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시장이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지금 상황은 혈장 치료제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S맥은 후발주로 약간 전환한 모습이고요. 녹십자 그룹주들이 혈장 치료나 코로나19 관련한 치료제 개발 기대 심리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혈장 치료 관련한 대장주격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단에 올라온 자리, 지금 1,500원 근처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횡보 구간을 만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종목의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S맥 같은 경우에는 에이프로젠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과거에 급등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즘 최근에 뉴스 기사 보셨을 겁니다. 에이프로젠이 합병을 한다. 3가 합병을 통해서 이제 우회상장격으로 상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해서 S맥 또한 에이프로젠 합병 이슈로 인해서 에이프로젠 그룹사들이 강세를 보인다고 하면은 덩달아서 주가도 껑충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맞춰서 차트적으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4월 8일 날 급등 모습이 나왔던 부분은 이제 혈장 치료제 관련한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혈장 치료 관련한 이슈들이 꾸준하게 터져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포의 의도는 에이프로젠 그룹사와 동일선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기 위한 흐름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지금 구간대만 유지해 준다고 하면은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1,700원 부근을 한번 잡아볼 수 있겠고요. 이 이상 가격대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두 가지 이슈가 좀 부합을 하면은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에이프로젠 관련한 이슈와 지금 2, 3개월 내에 정부 차원에서 혈장 치료제를 개발을 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2, 3개월이 거의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까 혈장 치료와 관련한 이슈가 또 도출이 된다고 하면은 큰 폭의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에 따라 추가 상승 나온다고 하면은 2,000원에서 2,200원까지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최병진 전문가 신규 매수를 추천 주시는 거 맞나요? 2,200원까지 상승이 가능한 거니까요. 네, 그렇게 신규 매수를 추천드리기보다는 현재 네.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네. 올라온 자리에서는 이제 매도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 목표가는 이 정도 단기적으로는 1,700원 그리고 두 가지 말씀드린 부분이 부합할 경우에는 2,000원에서 2,200원 정도를 보시면 좋은데 지금 S맥 같은 경우에는 유통 주식 수량이 너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성으로 봤을 때 단기적이나 이제 급등 변동성이 좀 심한 테마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한 부분을 좀 감안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진입을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 급등 성향이나 이런 테마성의 변동성을 나는 괜찮다 이러시는 분들은 소액 정도 한 5%에서 10% 정도는 신규 매수 단타 형식으로 진입하시는 건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S맥 문자 상담 풀어드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지금 여기에 시선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즘 꿀 수익 잘 주시는 두 분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까요? 힌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장 공략주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9글자 종목이고요. 미용실 자주 가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미용실을 자주 간다고요? 용모를 단정하게 해주는 그런 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을까요?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다음으로는 오창욱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6글자 종목이고요. 레이저 장비 전문 업체 야쿠르트가 생각나요? 라고 합니다. 레이저와 야쿠르트의 상관관계가 무엇이죠? 오늘 좀 난해하네요. 재미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입니다. 오창욱 전문가의 종목 2글자 종목입니다. 마이클, 요즘 회사는 어때? 라고 하는데 마이클 씨가 주주로 있는 회사일까요? 왜 마이클한테 물어보죠? 회사 상황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힌트를 봤는데요. 오늘 좀 재밌네요. 제가 조금 더 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부터 물어볼게요. 9글자 종목에 미용실 자주 가는 종목이라고 하는데 최병진 전문가도 미용실 자주 가시나요? 미용실을 너무 네. 바빠가지고 자주는 못 가지만 네. 미용실을 자주 가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약간 넌센스 부분이 있는데요. 네. 지금 미용실을 갔을 때 네.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것쯤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단어를 좀 취합을 해보다 보면은 네. 종목명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최병진 전문가도 미용실에서 이걸 해본 적이 있나요? 이거를 해보기보다는 저는 네. 이제 자연적으로 그런 느낌의
헤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안 해봤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제 인위적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네. 생머리이신 분들이 네. 인위적으로 약간 시술을 받아서 이런 거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종목명에 좀 집중한 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마 좀 힌트 이렇게 드려볼게요. 자, 종목명은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완전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창호 전문가의 힌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래 온라인 승부주인데요. 두 글자 종목에 마이클, 요즘 회사는 어때? 라고 하는데 마이클이 왠지 주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창호 전문가, 이 마이클의 풀네임이 뭐죠? 아, 네. 그 사람의 이제 풀네임은 이제 마이클 버리입니다. 아, 이제 영화 그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었죠. 네네. 그 실제 주인공인 그 마이클 버리가 주주로 있는 회사고요. 작년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뉴스도 좀 뜬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시고 아마 조금 검색만 조금 하시더라도 아마 방송 끝나기 전에 이 종목 어떤 종목이신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이클 버리가 그 빅쇼트에서 수익률이 400%가 넘었잖아요. 혹시 이 종목도 400% 가능한가요? 아마 거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솔직하게 이제, 말씀해 주셨네요. 예, 여름 관련주다 네. 보니 이제 이 종목은 박스권 매매하기 참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한번 지켜보시고, 근데 좀 좋은 종목이니까 한번 온라인 승부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종목명은요, 저희 프로그램 말미에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가격 전략은 MTN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끝나고 MTN 실시간 유튜브 들어오셔서 가격 전략 링크 꼭 체크해 보시고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힌트와 참여 방법 알려드렸고요. 다시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요. 전화 받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제주항공이요. 제주항공이요? 네네. 매수가 비중은요? 19,500원에 20%, 네. 19,500원에 20%. 20%요? 네. 지금 손실이 조금 크시네요. 혹시 언제 네, 맞아요. 매수하셨어요? 4월 27일 날. 4월 27일에 매수하셨고요. 비교적 최근에 매수하셨는데 혹시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좋아질 것 같아서 여행이. 그래서 네.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가는 와중에 갑자기 또 이태원발 사태가 터져서 또 주가에도 괜히 영향을 미치고 항공주 계속 안 좋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되시겠어요. 혹시 그러니까. 네. 혹시 그래서 그러면 이걸 중장기로 어떻게 갖고 해야 계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단기로 갖고 계실 생각이세요? 저는 단기로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너무 손해가 많아서 아, 중장기로 가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언제까지 있어야 되나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종합해서 저희 최병진 전문가께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꼭 수익 났으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네. 네네네. 최병진 전문가, 제주항공 어떻게 도와드리죠? 네, 우선은 지금 상황에서는 한번 네. 보유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네. 이 종목 그때 이제 네. 4월 27일 날짜를 콕 집어 주셨는데 그때 이제 매수를 하셨을 때 코로나 네. 이슈가 좀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이제 항공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 부분 네. 때문에 진입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큰 틀에서 보면은 그게 유효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 진입했을 당시에 혹시 목표가는 설정을 해보셨나요? 저는 27,000원이요. 27,000원이요. 네. 이게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확진자 수도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잖아요. 네. 두 자릿수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 보신 것 같은데 네. 우선은 제가 그 관점에서 약간 제 관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회원님, 네. 그 시청자님 관점이랑 지금 네. 이제 이 종목이 우선은 그때 당시에 진입을 하신 거는 유효했는데 지금 네. 우리나라 확진자 수는 두 자릿수 안으로 이제 내려갔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해외에는 확진자 수가 아직도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만 명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럽이나 네. 지금 일본에서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 항공 업종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의 이동이잖아요. 예. 그 우리 내수보다는 이제 국가 간의 이동을 통해서 이제 매출 증가나 이제 이익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가 이제 우리나라는 잡혔지만
해외나 유럽 국가들, 이제 제주항공이 취항하고 있는 국가들이 코로나 이슈가 약간 완화가 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제 오히려 역외관계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국가 간 이동이라는 게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은 쉽게 국가 간 이동이 제한이 또 빠르게는 힘들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좀 장기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아예 장기 쪽으로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게 1분기의 실적도 지금 시장에서 좋거든요. 예상한 적자 폭이 있었는데 그거를 네, 10%를 또 추가적으로 하회를 했어요. 네.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네. 뭐 제주도나 이런 그래도 유명한 관광지에는 그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이탈연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예, 그게 좀 안 좋은 경향으로 좀 전환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가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이제 네.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 예.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고 코로나 네. 이슈가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 항공업종 자체가 그래도 이제 중국의 영향을 좀 받긴 하거든요. 중국 관광객들이 중요하니까 주 매출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관광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LCC 항공업계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확진자 수가 약간 한 세 자릿수로 늘어나긴 했지만 지금 다시금 또 줄어드는 추세여서 우리나라와 이제 중국 간에 이제 이게 뭐 교류가 좀 자연스럽고 이제 좀 예전과 다르게 꾸준하게 이어진다고 하면은 그 기대 심리를 이용해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5월 21일 날 중국 양해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네. 중국 양해에서 이제 네. 유의미한 소식이 이제 발생을 하면은 일시적으로 이제 중국 수혜주들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때 조금 바라보면서. 네, 그때 이제 한 18,000원 부근에서 이제 2만 원 사이로 오잖아요. 그러면 비중을 줄여주시던가 아예 그냥 정리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시던가. 네, 왜냐면은 국가 간 이동이 쉽게 이게 풀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약간은 시간이 또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철을 지난다 하더라도 2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고려한다고 하면 이제 제가 봤을 땐 그 기회, 중국 양해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제주항공 네네. 반등이 한번 세게 쭉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상담 풀어드렸고요.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문자하me요. 무슨 문자 풀어볼까요? 오늘 급등 나온 종목이 보이네요. 테스나 풀어보겠습니다. 56,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안 적어주셨어요. 끝자리 번호 9151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시스템 반도체 테마가 참 크게 올라갔죠. 그리고 이 국민연금이 10% 이상 보유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오늘 12.59% 상승하면서 63,50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오창호 전문가 반도체 잘 아시잖아요. 이분 수익 지금 많이 보고 계시는데 더 갖고 있을까요? 네, 더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네. 테스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제 추천주였는데요. 아마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스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추천을 드렸던 이유가 올해는 작년보다 더 크게 성장할 회사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이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테스나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별도 실적이 오늘 나왔습니다. 1분기 별도 실적이 작년에도 좀 좋게 나왔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오면서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 1분기보다 81%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도 이제 67% 정도 증가한 상승 폭을 좀 보여주면서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급등한 이유는 하나가 더 있었죠. 바로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TSMC 따라잡기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작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막상 1분기 실적을 까고 보니 오히려 격차는 더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추가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러한 의견이 이제 시장에 좀 돌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좀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테스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나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속해서 6만 원 위에 올라가면 이제 저항대에서 하락하고 또한 5만 원
57,000원, 8,000원에서 한 번 더 상승하고 이런 박스권 매매 흐름을 보였는데요. 금일 이제 거래량이 폭발을 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도 발표가 되었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2분기 그리고 계속되는 3, 4분기까지도 계속해서 호실적이 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저도 아직 버틸각 팔각에서 이 종목을 가지고 오질 않았는데 이 종목은 충분히 52주 신고가까지도 길게 보면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목표가 그냥 7만 원 이상까지 계속 보여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스나 수익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의 전화와 문자를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의 고민 해결. 버틸각, 팔각 시간입니다. 이 추천주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먼저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부터 AS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파맵신, 한샘, 바이오톡스텍, 메디아나. 바이오톡스텍이 100%가 넘었습니다. 다 최근 추천주인데요. 최병진 전문가, 오늘은 어떤 종목 AS 원하시나요? 네, 한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추천주이죠. 네, 한샘. 기억나요. 그때 또 기도매매라는 또 비법을 알려주셨는데 우리의 기도가 통한 걸까요? 5월 8일에 추천 주셨는데 벌써 21%가 올랐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각일까요? 네, 버틸 각이라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물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제 논란이요? 기도매매식으로 말씀을 네. 드렸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꾸준한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9만 원 부근에서 약간 저항대에 혼재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한샘이라는 것은 이제 한국형 이케아를 꿈꾸면서 가구나 인테리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리하우스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1분기 실적을 견인했다. 그에 따라서 2분기도 성장세가 이어지고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주택시장, 재건축 시장 같은 게 약간 지금 서울시나 정부 차원에서도 주택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샘이 이 부분에 맞춰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슈 종합을 해본다 하면은 추가 상승은 무난하기 때문에 우선은 버틸 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버틸각, 홀딩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샘 자체가 좀 인테리어 산업 이런 성장 통해서 실제로 실적이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 내수 시장도 중요하고 이제 정부 정책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여기에다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처음 추천드릴 때 이 종목이 38만 원을 갔던 상황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중국 진출이라는 그 기대 심리 하나로 올라왔던 상황을 나타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지고 중국 진출 또한 좋지 못해 결과가 나오면서 그에 따라서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중국 양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5천조 원을 풀었습니다. 그에 따라 중국 또한 나 질 수 없다. 중국에 질 수 없다. 이런 부분을 내포하듯이 8,800조 원을 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 중국 경기가 약간의 회복세를 나타내고 그리고 한샘 또한 중국 진출을 다시 한번 본격화한다고 하면은 매출이 굉장히 폭증할 수도 있다. 그에 따라서 주가는 어떻게 보면 선반영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꾸준한 흐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있는 중국 양해에서도 좀 수혜를 받을 것처럼 보여지네요. 한샘 AS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창욱 전문가의 종목 AS 도와드릴게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SNS텍, 바이넥스, SK케미칼, NC소프트. 오늘은 어떤 종목 AS 원하시나요? 네, 세 자릿수가 안 돼서 조금 아쉽긴 한데 오늘 네. 특징주 중에 하나였죠. SK케미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네요. SK케미칼 93%면 거의 뭐 100%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 3월 20일에 추천 주셨는데 오늘도 급등이 나왔기도 했고요. 앞으로는 어떤 각일까요? 이제 팔각? 네, 이제 이 종목 처음 오늘 가지고 네. 왔는데요. 버틸각 팔각에서 이제 반 팔고 반은 버틸각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특징주였죠. 바로 나파모스타트 관련주로 이제 전일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고 금일도 장중에 한 25%까지 상승세를 보였었던 이제 SK케미칼 종목입니다. 물론 장중에 방송이 된다면 장중에 매도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렸겠지만 방송 시간상 이 종목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비중 절반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그러면 왜 90%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왜 절반만 파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어제부터 이제 테마주로 좀 엮이긴 했지만 저는 이제 이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에 좀 중심을 두고 이제 이 종목을 매매를 했습니다. 바이오 에너지를 제외하고도 지금 1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 다음 뭐 2분기, 3분기까지도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고 이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국책 사업으로도 선정이 돼서 자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코로나 백신이죠. 저희 같은 아직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가장 큰 시장이라고 치료제보다 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그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백신이 뭐 한 달, 두 달 만에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비중 그 목표가를 12만 원까지 상향을 해서 조금 더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백신 관련된 뉴스가 나와서 한 번 더 상승이 나온다 하는 경우에는 이 종목은 현재 가지고 있는 절반 이제 반 팔고 나머지 반 같은 경우는 12만 원에 매도한다기보다는 그때 상황 봐서 목표가 더 올릴 생각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반은 팔고 반은 보유 조약 주셨고요. 또 목표가는 상향하셨습니다. 그런데 SK케미칼은 타 관련주와 달리 왜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렸을까요? 네, 오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SK케미칼과 뉴지랩이라는 종목이 이제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SK케미칼 한번 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보면요, 현재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뭐 시세가 좀 나오면서 윗꼬리가 주봉으로 보면 작년에 한 번 그리고 이번에 한 번인데 보시면은 뭐 2018년, 뭐 2019년도를 봤을 때 거래량이 이 정도로 터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52주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량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수급만 봐도 전일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많이 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1차로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간 것 같고요. 아무래도 1조가 넘는 이제 대형 주다 보니까 20% 이상의 급등은 쉽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SK케미칼까지 또 AS 도와드렸습니다. 최종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한샘, 한국형 이케아를 꿈꾼다, 추가 수익 가능 홀딩이라고 알려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오창호 전문가의 SK케미칼, 절반 수익 실현, 절반 목표가 12만 원으로 상향이라고 설명 도와주셨네요. 여기까지 버틸까? 팔각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주 이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9글자 종목에 왠지 파마가 들어간 그런 종목, 어떤 종목이었나요? 그렇죠.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아무래도 잘 아시기 역시 때문에 저희 바로 애청자님이세요. 정답을 맞추셨고요. 네. 종목명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라는 기업이고요. 간략하게 투자 포인트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라쥬란 힐러가 있는데 이는 코로나 이슈에 불구하고도 안정적인 수요를 뒷받침함으로써 지금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격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 예상치를 한 20% 정도를 상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1분기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비껴나서 수혜를 받는데 2분기는 이제 코로나 이슈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 기대감 추가적으로 한번 덕을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주란 힐러가 5월 중으로 이제 중국에 진출을 하고 수출을 하고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 시장 굉장히 크고요. 이에 따라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을 한다고 하면은 우선은 2분기 정도까지는 영업망을 확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빠르게 체감이 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3분기부터는 대폭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뭐 라주나 힐러를 쓰시는 이제 중국의 고객들이 보고 이제 이 기업이 어디 거지? 이 종목이다 하고 이제 오히려 또 외인 매수세가 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기업의 가치도 대폭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고려해 보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메디톡스 관련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에 맞춰서 메디톡스가 이제 중국을 진출한 부분이 있는데 이 기업의 제품이 중국을 진출함으로써 빠르게 시장을 점유를 해나가고 그에 따라 실적 모멘텀 충분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꾸준한 상승 흐름 그리고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 5만 원 선을 탈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상승을 꾸준하게 이제 나는 더 나아갈 거야 이런 의미를 내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이상으로도 한번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목표가 잡아드리자면 7만 원 부근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손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가격을 잡아드린다면 38,0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최병진 전무의 종목은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였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기대해 볼게요. 다음으로는 오창호 전문가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6글자 종목에 레이저 장비 전문 업체 야쿠르트가 생각나요 하는데 야쿠르트 2호? 네, 맞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이었나요? 종목명에 2호가 들어가는 네. 종목이 하나가 하나밖에 아니겠죠. 없나요? 왜 바이오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레이저 장비 전문 업체라고 설명을 드렸고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이오테크닉스라는 네. 종목입니다. 바로 이제 레이저 장비 전문 업체인데요. 이제 레이저 기반의 이제 마커와 커터, 드릴 등 이제 반도체 후공정 장비들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회사 매출 같은 경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PCB 순으로 이제 매출이 분배가 되어 있고요. 이 세 분야가 약 8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업계가 좀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걸로 나왔었지만 막상 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는 50%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도 1분기보다 한 6배 정도 증가한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요 반도체 후공정의 이제 패키징이죠.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 패키징 형태가 이제 다양화 그리고 복잡화되어 가면서 이제 이오테크닉스의 이제 미세 레이저 드릴과 이제 하이엔드 레이저 드릴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 이제 계속된 수요가 창출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바로 이제 이 회사의 이제 실적 숫자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하락했다가 어느 정도 반등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큰 폭의 상승은 나오고 있지 않고 호실적을 바탕으로 큰 폭의 상승이 최근 얼마 되지 않아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오늘 들고 왔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도에 이제 엄청난 폭의 상승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뭐 꾸준히 이제 큰 폭의 조정 없이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10만 원, 12만 원 근처까지 갔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타격을 좀 크게 받았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셋업이 좀 늦어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였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적도 뚜껑이 열어보니 이제 좀 좋게 나왔고 최근에 이제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중에 이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의 형태가 보면은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좀 밀집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횡보하다가 이제 급등이 나오는데요. 이 종목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종목 매수하시면
1차 목표가는 이제 95,0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7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차원 전문가 종목은 이오 테크닉스였습니다. 하나 더 남았죠. 온라인 승부주 힌트를 조금 더 알아볼까 하는데요. 두 글자 종목에 마이클 요즘 회사는 어때? 라고 하는데 이게 좀 어려우니까 조금만 더 힌트 더 주세요. 네,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마이클 버리가 주주로 있다라는 것을 검색해 보셨으면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는 이 회사가 이제 좀 차량을 좀 만듭니다. 그래서 특수한 차량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음압병실 관련주로도 잠시 좀 편입이 되었었던 종목이고요. 이제 여름 관련해서 이제 차량 중에서 이제 뭐 냉동식품을 배달을 하려면은 이제 차량의 뒤편에 이제 고러한 들어가는 이제 장비를 좀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금 시기가 이번 주가 좀 추웠죠. 여름이 오기 전에 이제 지난주에 더웠고 이번 주에 좀 추웠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 좀 조정받았을 때 매수하시면 좋을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힌트를 봤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또 종목명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가격 전략은 MTN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MTN 실시간 유튜브도 들어와 주세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